여러분, 페라리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이면 100, 강렬한 빨간색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는요? 날렵한 은색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죠. 부가티는 우아한 파란색, 에스턴 마틴은 기품 있는 초록색이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명차들이 특정 색상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는 것, 단순히 예뻐서 혹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정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브랜드들의 상징사에게 숨겨진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배경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이상 전인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F1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 고든 베넷 컵이라는 국가대항 자동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던 국제자동차협회, 즉 현재 FIA의 전신은 한 가지 규정을 내걸었죠. 너희들 참가하는 건 좋은데 관중들이 어느 나라 팀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국적마다 색깔을 정해줄게.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파란색, 영국은 초록색, 그리고 독일은 흰색을 배정받았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바로 빨간색, 로쏘 코르사를 국가대표 색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페라리의 상징인 빨간색은 엔초 페라리가 직접 선택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따라야만 했던 국가대표 색상이었죠. 이 국가별 색상 지정 규정 때문에 페라리가 탄생하기도 전부터 그랑프리 레이스를 호령했던 알파 로메오와 마세라티 같은 쟁쟁한 이탈리아 브랜드들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붉은색 차체로 경기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이 정해진 색을 자신들의 운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립자 엔초 페라리는 본래 알파 로메오의 레이싱 드라이버 출신으로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레이싱 팀을 운영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1947년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페라리를 설립한 그는 이탈리아의 상징인 붉은색 차체 위에 자신의 뜨거운 레이싱 철학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페라리는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동차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1987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단 950대만 한정 생산한 F40 모델은 전 세계 부호들의 소유욕을 불태웠고 계약하고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극악의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페라리는 극한의 희소성과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붉은색 디자인을 통해 빨간색은 스포츠카라는 공식을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젠 그 누구도 페라리의 빨간색이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색이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페라리가 곧 붉은색이고 붉은색이 곧 페라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독일의 상징 은색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앞서 독일은 흰색을 배정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벤츠 하면 은색을 떠올리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유명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934년 메르세데스의 경주차 W25가 대회 직전 무게 측정에서 규정을 단 1kg을 초과하자 밤새 흰색 페인트를 벗겨내고 알루미늄 차체에 은색을 드러내 무게를 맞췄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날 은빛으로 빛나며 트랙을 질주한 W25에 사람들이 실버 에로우, 즉 은빛 화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극적인 탄생 비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극적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회에는 무게 규정이 없었고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은 그 이전인 1932년에 이미 다른 은색 차량에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 당시의 메카닉은 페인트를 벗겨낸 적도 없었다고 폭로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왜 은색이 메르세데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거짓된 신화와는 별개로 1930년대 독일의 은색 경주차들은 그야말로 트랙 위의 지배자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토 유니온이 만든 은색의 머신들은 유럽의 모든 서킷을 정복했고 이들의 압도적인 성능은 은색은 곧 독일의 기술력과 승리라는 공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바로 이 실버 에로우 시대의 눈부신 영광이 오늘날 메르세데스가 은색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즉,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트랙 위에서 증명해낸 실력이 은색을 전설로 만든 것이죠. 영국은 일찍이 초록색을 국가대표 색상으로 사용했습니다. 1903년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가 아일랜드에서 개최되자 영국 팀들은 개최국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아일랜드의 상징인 샴록의 녹색, 즉 짙은 초록색으로 차를 칠하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초록색으로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색으로 트랙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1958년 영국의 반월 팀은 자신들의 초록색 경주차를 몰고 F1 역사상 최초로 제정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즉 제조사 부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색을 입고 세계 정상에 오른 이 사건을 계기로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은 단순한 색깔을 넘어 영국 모터스포츠의 자부심이자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은 2025년 현재 F1에 참가하고 있는 에스턴 마틴 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의 본드카 덕분에 은색 이미지도 강하지만 모터스포츠의 심장부에서 에스턴 마틴의 색은 언제나 초록색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우아한 프렌치 레이싱 블루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을 가장 찬란하게 빛낸 브랜드가 바로 부가티입니다. 부가티에게 파란색은 단순히 국적을 나타내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예술, 그리고 럭셔리를 하나로 융합하는 브랜드 철학 그 자체였죠. 1920년대 부가티의 전설적인 레이스카 타입 35는 경량화된 차체와 뛰어난 핸들링, 그리고 아름다운 파란색 디자인으로 수많은 그랑프리를 휩쓸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타입 35는 무려 2,000회 이상의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레이스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당시 부가티의 파란색은 곧 승리의 색이었던 셈이죠. 이 전설적인 파란색 부가티를 몰았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루이 시롱,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하이퍼카 부가티 시론의 이름이 유래된 그 인물입니다. 현재 폭스바겐 그룹에 속한 부가티는 베이론과 시론 같은 현대 하이퍼카를 만들면서도 이 유산을 기리기 위해 프렌치 레이싱 블루와 더 밝은 톤의 부가티 블루를 핵심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티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100년이 넘는 예술적, 기술적 유산을 잇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 현재 모터스포츠는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상업 스포츠로 변모했습니다. 팀의 국적보다는 스폰서의 색상이나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이 때문에 과거의 국가별 색상 전통은 많이 옅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라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붉은 피와 메르세데스의 뼈대를 이루는 은빛 금속, 그리고 부가티의 영혼에 깃든 푸른 자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